LA 카운티에서 항생제로도 해결되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항생제 과다 섭취와 과잉 처방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서울고 동문회장으로 재직하던 한인 남성이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과도한 햇빛 노출로 피부암에 걸렸던 배우 휴잭맨이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외선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예방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특정 인종 비하 단어를 발음하도록 강요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수면 무호흡 치료기가 프로그래밍 오류로 리콜됐습니다. 당국은 해당 오류가 심각한 질환과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첫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 고용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지난달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고용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3월 미국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전달보다 23만 6천 개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2천 개 밑돌았습니다. 2월엔 31만 1,000명이 추가로 고용되는 등 두 달 연속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게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용시장 열기가 다소 진정되는 조짐을 나타낸 겁니다. 임금 상승 압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하는 데 그쳐 2월 4.6%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고용 둔화 조짐이 확인된 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y guess is that the process of bringing down inflation will bring on a recession at some stage, as it almost always has in the past.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국 고용 시장은 탄탄한 편입니다. 실업률은 전월보다 소폭 떨어진 3.5%를 기록해 50여 년 만에 최저치인 3.4%에 근접했습니다. 기술과 금융 부문에서 대규모 정리 해고가 단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 지표가 양호하기 때문에 다음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냉각 신호가 나타났다는 건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연준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LA 카운티에서 항생제도 안 듣는 슈퍼 박테리아가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USC 아담스 스미스 교수의 연구팀은 LA에서 가장 큰 폐수 시설 두 곳에서 샘플 조사를 하던 중 슈퍼 박테리아가 LA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팬데믹 기간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섭취가 증가하고 항생제를 과도하게 처방하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들이 번식하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감염에 더 이상 항생제가 들지 않게 돼 새로운 항생제나 다른 치료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박테리아는 노인과 같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큰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폐수 검사와 항생제 과다 처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서울고등학교 동문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거액의 단체 기금을 빼돌리던 한인 남성이 경찰에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 경찰국은 얼바인에 거주하는 58세 한인 남성 이광 씨가 비영리 단체인 서울고 동문회 기금을 횡령하는 등 8건의 중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남가주 서울고 동문회장으로 임명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동문회 기금 11만 달러를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등 모두 14만 5천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이 무단으로 동문회 기금을 인출한 사실이 회원들에게 발각되자 3개월 안에 갚겠다고 약속을 한 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6일 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점점 야외 활동도 늘고 있는데요. 피부암에 걸렸던 헐리우드 스타 휴 잭맨이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를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전문의들은 피부암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자외선을 꼽고 있는데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피부암인 기저세포암을 알아온 헐리우드 스타 휴 잭맨. 재발과 치료가 반복되면서 6차례나 수술을 했고 최근엔 또 재발이 의심돼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Just had 2 biopsies done. I just went to my doctor and she just saw little things could be or could not be basal cell. 검사 결과는 음성. 완치 판정을 받은 잭맨은 자외선 차단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Trust me. This is all stuff that happened 25 years ago. It's coming out now. Put some sunscreen on. You'll still have an incredible time out there. All right? Please be safe. 피부암은 주로 태양에 자주 노출되거나 실내 태닝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 피부 세포의 돌연 변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The squamous cells and the basal cells, they lie there in that epidermis. That's what can be affected by sun. They can be mutated and they can turn into cancer. 미국 피부암 재단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20%는 70세가 되기 전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암 예방을 위해선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챙이 넓은 모자나 소매가 긴 옷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자가 진단법을 통해 피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에서 한 여성이 경찰서에 불이 붙은 쇼핑카트를 밀어 불을 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11시 30분쯤 1546 웨스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블러버드에 위치한 LAPD 사우스 웨스트 경찰서에 30대 여성 미샤우나 이튼이 불붙은 쇼핑카트를 경찰서 로비로 밀어 화재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The suspect walked into the lobby and lit a cart on fire and it caused the lobby to catch fire. The victim will be the police station. The suspect was taken into custody later on. We don't know the dollar amount we have to get an architect out there and stuff like that to do the whole estimate of how much it's going to cost the city to fix. The front desk is going to be closed indefinitely. 용의자 이튼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오늘 오전에 체포돼 현재 2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경찰서 로비의 천장과 의자 등이 불에 탔으며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인종비하 단어를 강요하는 영상이 공개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폰타나의 세쿼이아 중학교의 한 영어 교사가 1800년대 소설을 바탕으로 수업을 하던 도중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N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따라하라고 강요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교사는 계속해서 N 단어의 스펠링을 묻고 따라서 발음하라고 소리치면서 윽박지르자 결국 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영상은 같은 반 학생이 촬영했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본 학부모들은 교사의 자질을 논하며 징계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부는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성명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조사 중에 있다고 전하면서 당시 언급했던 단어는 수업 맥락상 맞지만 단어를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수면 무호흡증 치료기가 심각한 질환이나 심지어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어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경고됐습니다. 연방규제당국은 지난 2021년 필립스의 500만 대 이상의 정압기계를 리콜한 뒤 해당 제품을 수리했지만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오류로 인한 일련 번호 문제가 발생해 레스피로닉스 드림스테이션 기계 1,088대를 다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일련 번호가 할당된 기계들은 환자들에게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 심부전이나 호흡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처음 리콜된 2021년 4월 이후 해당 제품에 대한 9만 8천 건가량이 폐렴과 가슴 통증, 감염, 호흡기 질환 등의 신고 접수를 받았으며 현재에는 리콜 문제와 관련된 346명의 사망자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필립스를 상대로 기계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래밍 오류와 관련한 신고는 43건으로 아직까지 부상이나 사망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사용자들에게 제품을 교체하고 새로운 지침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의 얼음 폭풍이 강타해 한 명이 숨지고 110만여 가구가 정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퀘벡주 당국은 어제 몬트리올을 비롯한 대도시에 시속 40마일의 강력한 얼음 폭풍이 강타해 부러진 나무를 정리하던 60대 남성이 떨어진 가지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10만 가구의 전력 공급도 끊겨 대부분의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전력 회사인 하이드로 퀘벡 측은 1,100명의 복구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면서 오늘 저녁까지 70%의 피해가 복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현장에 방문해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복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중부 지역에서 판매된 상추 샐러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 우려가 제기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미시간 농무부는 지난 5일 식품 제조업체인 레볼루션 팜사의 상추 샐러드 제품을 섭취하게 될 경우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며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미시건과 오하이오주, 위스콘신주 등 6개 주에서 판매된 버터리 빕과 그레이트 레이크스 고멧, 미시건 스프링 믹스 등 레볼루션 팜사의 24가지 상추 샐러드 제품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해당 제품을 먹고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지만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식당 관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리스테리아균은 어린이와 환자, 고령층에게 특히 치명적이며 감염됐을 경우 고열과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상공인들의 성공 스토리를 돌아보고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와의 발전과 화배장을 마련하는 갈라 행사가 LA에서 열렸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는 신구 한인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제46회 한인 상공인의 밤 갈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인 상공인 300여 명이 초청돼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리더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인 사회 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인 인물과 단체를 위한 시상식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성공적인 비즈니스맨들을 저희가 보여드림으로써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뭔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또 존경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수상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영광이고 실질적으로 이 상은 제 생각에는 정말 저희 커뮤니티의 그 스몰 비즈니스 오너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한국은행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 또 저희 한미은행 직원들 그분들에게 이 상을 돌립니다. 한편 시상식에는
올해의 레전드상과 차세대 기업인상, 글로벌 기업상 등 모두 8명의 한인과 2개의 기업이 선정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배우 겸 사진작가 박상원 씨의 첫 번째 해외 개인 사진전이 LA에서 개최됩니다. LA에 위치한 EK 갤러리는 서울예술대학교 후원으로 배우와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원 작가의 첫 번째 해외 초대전 모놀로그 섀도우 씬을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한 달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초대전은 지난 2008년 개인전부터 지금까지 소개됐던 주요 작품과 신작 등 60여 개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카메라 뷰파인더에 포착된 일상의 풍경과 결정적인 순간을 일시적으로 정지된 장면으로 담아냈습니다. 그간에 제가 했던 개인전, 모놀로그, 또 섀도우, 씬, 이 세 개의 어떤 그 느낌들을 다 합친 거라서 거의 이번에는 총체적인 그야말로 완결편 같은 지금까지 했던 걸로는 그래서 모든 작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움을 받으면서 전시 준비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박상원 작가는 지난 2008년 첫 개인전 이후 모두 6차례의 전시회를 개최했고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2009년 국제문화플러스에서 사길회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박상원 작가는 내일 오후 6시 EK 아트갤러리에서 열리는 오프닝 리셉션에 직접 참여해 한인들과의 간단한 토크쇼와 작품 소개, 사인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현지 주민과 지방 의원 등을 만났지만 도쿄전력과 일본 중앙 정치인들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피해 조사 활동을 해왔다는 일본 시의원은 현지 지역 주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世界各国の原発からやっぱ流されているその処理水、爆発して壊れた原発なので、そこから流れ出ている温排水というの、温排水とか処理水というのはそもそも違うと。 이 지역 출신으로 원전에서 일했지만 사고 이후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은 해양 오염을 우려했습니다. 科学的にも安全だって言い切れないし、やっぱり海を汚しちゃいけないですよ。汚染したらもう魚食べれなくなっちゃう、福島の魚。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단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안가를 방문한 뒤 이틀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절박함 때문에 우선 현지 확인이 필요했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응단의 이번 일본 방문은 전반적으로 순조롭지는 못했습니다. 원전 사고 현장 방문이나 현지 어민과의 만남도 불발됐고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을 직접 찾아 면담을 시도했지만 자료 요청서를 도쿄전력 직원에게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이번 방문이 국민의 눈을 속여보고자 외교적 결례까지 무릅쓴 얄팍한 정략적 계산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배포했던 일당이 시음 행사에 음료를 100병가량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도 1명 늘었는데 피해 학생의 음료를 나눠 마신 어머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양손에 연두색 상자를 든 여성 뒤로 큰 봉투 2개를 든 여성이 따라갑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를 돌며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일당 중 마지막으로 경찰이 검거한 여성입니다.
이로써 일당 4명 전원이 검거되거나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모두 7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피해자 1명은 한 피해 학생의 어머니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학생이 집에 가지고 간 마약 음료 1병을 어머니가 함께 나눠 마신 겁니다. 경찰은 마약 음료 일당 4명이 시음 행사로 가지고 나간 게 100병 정도라며 나머지 병들의 행방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이번 범죄는 몰래 마약을 먹인 뒤 금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퐁당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범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후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약 음료를 나눠준 이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고 음료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마약 유통 판매 조직을 근절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경찰은 이 사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역시 이번 사건은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라며 경찰 역량을 총동원해 최우선 현안 과제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유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와 피해자가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각종 소송으로 얽힌 관계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긴급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경찰은 유 씨가 주범 이경우에게 돈을 주며 피해자 납치 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 씨가 2021년 이경우에게 2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건넸고 범행 이후 이경우가 유 씨를 찾아와 6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4천만 원은 착수금, 그리고 6천만 원은 성공보수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유 씨와 법적 다툼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연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경우와 최근까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납치 살인을 벌인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납치 살인 모르셨다면서 이경우 씨는 왜 만나신 겁니까? 정도 살인을 계속 부인하십니까?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이상으로 4월 7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